그녀는 너무 간절하게 댄의 사랑을 갈구하지만 댄은 끝내 그녀에게 돌아오지 않는데, 이런 알렉스의 절망감을 푸치니의 오페라 나비 부인이 대변해 알렉스는 나비 부인을 들으며 오열을 합니다. 오늘의 늙기 전에 꼭 봐야 할 영화 119는 로튼 토마토의 에로 영화 탑 200에서 59위를 기록한 불륜의 위험성에 대한 진지한 고찰을 하게 만든 위험한 정사입니다. 주인공 댄은 뉴욕 맨해튼의 출판사 소속 변호사로 아름답고 매력적인 아내 베스와 귀여운 딸 엘렌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직업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성공한 인생의 승리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파티에서 우연히 출판사의 부편집장으로 일하는 알렉스를 만나는데, 알렉스는 댄의 아내 베스와는 다른 매력을 갖고 있는 여자입니다. 지성적이며 도발적인 알렉스에게 끌린 댄은 아내와 딸이 여행을 간 사이에 그녀와 불륜의 사랑을 나누는데, 애초에 댄은 알렉스와의 관계를 오래 지속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자신은 이미 가정이 있는 몸이라는 것을 알렉스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녀도 그와의 관계를 하룻밤의 사랑이라 생각할 것이라 믿었지만, 알렉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댄과 지속적인 관계를 원했는데, 뜨거운 밤을 함께 보낸 후 아침이 되면 댄이 좁지만 남겨놓고 서둘러 사라지는 상황을 못 견뎌했습니다. 처음에 뜨거운 열정으로 시작한 두 사람의 로맨스는 결코 로맨틱하지 않았는데, 알렉스는 비정상적으로 댄에게 집착하고 가정이 깨질 것을 우려한 댄은 그녀를 멀리합니다. 댄은 자신의 집으로 와달라는 알렉스의 요청에 왔다가 그냥 돌아가려고 하자 알렉스는 손목을 그어 자살을 시도하고, 댄은 그녀를 응급처치하고는 집에서 나옵니다. 이후 예고 없이 댄의 사무실에 나타난 알렉스는 사과의 표시로 연극 나비 부인을 같이 보러 가자고 하지만 댄은 정중히 거절하는데, 그 후 계속 댄의 사무실에 전화를 걸기 시작합니다.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음을 안 댄은 그녀에게 오는 어떠한 전화도 받지 않고, 알렉스는 이번엔 댄네 집으로 전화를 걸기 시작하면서 점점 사태를 악화시킵니다. 그만 관계를 끝내자는 댄에게 그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충격적인 고백을 하는데, 댄은 알렉스에게 아이를 지울 것을 요구하지만 알렉스는 아이를 낳을 것을 고집하면서 아버지로서 의무를 하라고 협박합니다. 진퇴양난에 빠진 댄은 가정법 전문 변호사인 친구에게 자문을 구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그가 전적으로 불리하다는 것뿐인데, 그러는 사이 알렉스는 더 노골적으로 댄에게 집착합니다. 댄이 살고 있는 집을 팔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집을 사려는 사람으로 가장해 댄의 집에 들어오기까지 하는데, 댄은 알렉스가 베스를 만나는 광경을 보고 경악을 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를 모르는 베스는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댄에게 알렉스를 소개하는데, 댄은 베스가 안 볼 때 알렉스에게 험악한 말을 하지만 알렉스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사한 이후에도 알렉스의 집착은 점점 더 심해져 폭언이 가득한 테이프를 댄에게 보내는가 하면 주차장에서 그의 승용차에 산을 붓는 등의 행동을 일삼습니다. 댄에 대한 알렉스의 집착은 정상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사랑이 아니라 병적인 집착에 가까웠는데, 그녀는 댄과 그의 아내와 딸이 누리는 안락한 결혼 생활을 질투합니다. 밤중에 몰래 댄의 집으로 접근해 창문으로 세 사람이 벽난로 앞에서 안락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생부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한 뱃속 아이를 생각하며 박탈감에 빠집니다. 결국 댄은 경찰에게 알렉스를 상대로 접근 금지 요청을 하지만 위협이 된다는 명백한 근거가 없는 이상 어렵다는 대답만 듣게 됩니다. 결국 그녀는 그들의 행복의 돌을 던지기로 하는데, 어느 날 외출해서 돌아온 댄의 가족은 엘렌이 애지중지 키우던 토끼가 뜨거운 물속에서 끓고 있는 것을 보고 경악을 합니다. 영문을 모르는 베스는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지만 범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 댄은 베스를 진정시키고 더 이상 감출 수 없다고 생각해 아내에게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알렉스와 잠자리를 가졌다는 댄의 말에 눈물만 흘리던 베스는 알렉스가 댄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말을 듣자 폭발의 배신감에 떨면서 댄을 내쫓습니다. 베스가 댄과 알렉스의 관계를 알게 된 후에도 알렉스는 이들의 가정을 파괴하려는 행동을 서슴지 않는데, 어느 날 딸 엘렌을 데리러
학교에 간 베스는 딸이 없어졌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알렉스가 먼저 와서 엘렌을 데려간 것으로 알렉스는 엘렌을 놀이공원으로 데려가 함께 롤러코스터를 타고 베스는 엘렌을 찾아 헤매다 그만 교통사고를 당하는데 병원에서 퇴원하자 댄을 용서합니다. 다행히 엘렌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지만 베스와 댄은 비정상적인 알렉스의 행동에 위협을 느끼는데 이런 우려는 결국 현실이 됩니다. 알렉스가 댄의 집에 침입해 두 사람을 죽이려고 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댄은 알렉스의 목을 조르지만 욕조에 빠져 죽은 척하던 알렉스가 다시 살아나 댄을 칼로 찌르려고 합니다. 그 순간 베스가 총으로 알렉스의 가슴을 쏴 알렉스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이렇게 하룻밤 불륜의 사랑으로 시작된 불행은 끝을 맺게 됩니다. 나비 부인으로 대변되는 알렉스. 영화에서 알렉스는 비정상적으로 남자에 집착하는 일종의 정신병자로 나오지만 그녀에게도 동정의 여지는 있는데 여자로서 사랑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는 사랑, 한 남자의 온전한 사랑을 받고 싶었고 그의 아이를 낳아 행복하게 기르고 싶다는 열망이 너무 강해 결국 비정상적인 집착이 된 것입니다. 그녀는 너무 간절하게 댄의 사랑을 갈구하지만 댄은 끝내 그녀에게 돌아오지 않는데 이런 알렉스의 절망감을 푸치니의 오페라 나비 부인이 대변해 알렉스는 나비 부인을 들으며 오열을 합니다. 여기서 잠깐 푸치니의 오페라 나비 부인. 나비 부인은 일본 나가사키 항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핑커톤이라는 미군 장교와 일본인 게이샤 초초상의 비극적인 사랑을 그린 작품입니다. 나가사키 항에 정박한 아브라함 링컨호에서 내린 미군 해군 장교 핑커톤은 새로운 항구에 닿을 때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이곳에서도 데리고 놀 여자를 구합니다. 그리고 포주의 소개로 15살인 게이샤 출신의 초초상을 만나 장난삼아 결혼식을 올리는데 핑커톤은 장난이었지만 초초상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미국인 남편 핑커톤을 위해 조상 대대로 믿어온 종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할 정도로 그를 사랑했는데 핑커톤은 나가사키 항을 떠나는 배와 함께 그녀를 떠납니다. 초초상은 핑커톤의 아들까지 낳아 기르며 그를 기다리는데 핑커톤이 돌아올 것이라는 그녀의 믿음은 너무나 굳건했습니다. 어느 날 하녀 스즈키가 그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하자 자신의 신념을 노래하는데 이것이 나비 부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아리아인 어떤 겐 날입니다. 이별하던 그날 사랑하는 그이는 내게 말했어요. 오, 버터플라이. 그대가 기다리면 내 꼭 돌아오리라. 어느 맑게 개인 날 연기가 피어오르고 바다 저 멀리에서 배가 나타나지요. 희고 큰 배가 항구로 와서 예포를 쏘아 올려요. 봐요. 그가 왔어요. 나는 그를 만나러 갈 겁니다. 언덕 위에서 그를 기다릴 거예요. 얼마든지 오래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런 기다림은 괴로움이 아니니까요. 군중을 헤치고 올라오며 한 남자가 올라옵니다. 내가 있는 언덕으로 올라오면서 말을 겁니다. 그가 누굴까요? 그가 누굴까요? 언덕에 다다랐을 때 그가 뭐라고 말할까요? 아마 먼 곳에서 나비야라고 부르겠지요. 하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고 숨을 거예요. 장난이기도 하지만 그 순간 너무 좋아서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지요. 그이는 나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하겠지요. 귀여운, 내 오렌지 꽃처럼 귀여운 아가씨. 예전에 나를 그렇게 불렀던 것처럼. 그래요. 그는 꼭 이렇게 돌아올 거예요. 난 약속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난 믿고 기다릴 거예요. 노래의 마지막에 그가 꼭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대목에서 초초상은 온 힘을 다한 절규로 자신의 신념을 표현하지만 그녀의 신념과 정반대로 핑커톤은 본국에서 서양 여자와 정식으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본부인과 함께 초초상의 집을 찾는데 자신의 신념이 물거품이 된 것을 안 초초상은 어린 아들을 남겨둔 채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단도로 자기 가슴을 찌릅니다. 영화는 나비 부인을 끌어들여 댄과 알렉스의 관계가 결국 비극으로 끝날 것임을 암시하는데 두 사람이 알렉스의 집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알렉스가 나비 부인을 틀어놓습니다. 영화는 댄과 알렉스가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장면에 이 대목을 들려줘 이 위험한 사랑의 불장난에게 닥칠 비극적 종말을 예고합니다.
결국 알렉스는 댄에게 버림받아 댄은 자신의 행복한 가정으로 돌아갔고 알렉스는 어둠 속에서 하염없이 그를 기다리며 눈물을 흘리는데 이 대목에서 초초상의 아들을 안고 부르는 자장가가 나옵니다. 잘 자라. 우리 아가. 엄마 품에서 잘 자거라. 나는 슬픔에 있어도 너는 천국에 있으렴. 금빛별들이 너를 둘러싸기를. 잘 자라. 우리 아가. 초초상의 비극적 종말을 예감해서인지 깊은 슬픔이 느껴지는데 알렉스가 어둠 속에서 노래를 듣는 동안 댄은 아내, 신구 부부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두 장면을 교차해서 보여줍니다. 한 남자에 대한 사랑과 집착이라는 측면에서 초초상과 알렉스는 비슷한 면이 있지만 양상은 다른데 초초상은 자학적이지만 알렉스는 가학적입니다. 레베카입니다. 그럼 위험한 정사의 뒷이야기와 만든 사람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위험한 정사는 제60회 아카데미 시상식에 6개 부문이 노미네이트된 영화로 영국의 TV 단편작으로 제작된 디버전이란 작품의 영화 각색판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불륜의 위험성에 대한 진지한 고찰을 하게 만든 계기가 된 영화인데 특히 남성들에게 준 임팩트가 컸으며 미국에서 8주 동안 흥행 성적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의 세 남자와 아기에 이은 두 번째 최다 흥행 수익 작품으로 해외 성적도 좋아서 이 영화를 계기로 여러 종류의 사이코 스릴러 영화들이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원래 결말은 알렉스가 오페라 나비 부인의 곡을 들으면서 댄의 지문이 묻은 칼로 자살해 결국 댄이 알렉스 살인죄로 누명을 쓰는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반인 대상 시사회에서 이 결말이 별로라는 반응이 나오고 알렉스가 죽어 처단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자 지금의 결말로 재촬영이 되었다고 하네요.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에서 톰 행크스가 낯선 여자하고 사귀는 게 무섭다며 이 영화가 언급되고 브리짓 존스의 일기에서 르네 지리거가 혼자 늙다 글렌 클로즈처럼 될까 두려워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알렉스 포레스트는 미국 영화연구소가 선정한 영화 역사상 최고의 악당 캐릭터 7위에 선정되었는데 글렌 클로즈는 1989년 SNL의 알렉스 포레스트 캐릭터를 갖고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마이클 더글러스는 이 작품에서의 이미지가 굳어져 이후 장미의 전쟁, 원초적 본능, 폭로 등에서 강한 여성 캐릭터와 대립하는 남자 주인공을 종종 연기했습니다. 감독인 에드리안 라인은 리들리 스콧이나 앨런 파커와 유사하게 CF 감독이자 영국 출신의 감독인데 교사의 아들로 태어나 광고업계에 입문하여 71년에는 자신의 프로덕션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76년과 78년에는 칸 광고 페스티벌에서 황금 종려상을 2번이나 수상한 경력의 소유자로 이후 1980년 조디 포스터와 로라 던이 연기한 여우들이란 영화를 선보였습니다. 다음 작품으로 비주얼을 더욱 강조한 플래시댄스로 흥행에 성공했는데 이 작품은 뮤직비디오의 스타일을 본격적으로 영화에 적용한 실례로 평가받습니다. 1986년 나인아프 위크가 너무 노골적이라 미국에서는 편집본으로 개봉됐지만 해외에서는 그대로 방영에 큰 성공을 거두었는데 비평적으로는 최악이었습니다. 네 번째 영화였던 위험한 정사가 작품면, 흥행면에서 큰 성공을 거두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여우주연상, 여우조연상, 각본상, 편집상의 6개 부분에 노미네이트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댄 갤러거 역의 마이클 더글라스는 아버지가 2020년 사망한 전설적인 배우 커크 더글라스며 다른 가족과 배우자인 캐서린 제타 존스도 영화계에서 활동 중입니다. 할리우드 대표적인 연예인 가정이라 할 수 있는데 어머니는 버뮤다 출신 배우 다이애나 딜로, 마이클도 버뮤다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산타바바라 캠퍼스에서 드라마 학사를 전공했으며 22세 때 아버지 커크와 율 브리너, 존 웨인 등이 출연한 영화 팔레스타의 영웅의 단역으로 출연한 것이 첫 영화 출연이었습니다. 3년 뒤에 헤일, 히어로 에서 주인공을 맡아 골든글로브 나무 신인상 후보에 오르더니 1975년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의 제작을 맡아 아카데미 시상식 작품상을 거머쥡니다. 1987년에는 월스트리트의 고든 게코 역으로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비롯해 수많은 시상식을 휩쓸었고 2000년에는 25살 연하인 캐서린 제타 존스와의 재혼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당시 전 부인 디앤드라 루커와 이혼하기 위해 800억 원 가까이를 위자료로 지불하기도 했는데 2015년부터 슈퍼히어로 무비인 앤트맨에서 행크 핌 역할을 맡아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2018년부터 넷플릭스의 코민스키 메소드의 주연으로 출연하고 있으며 골든글로브 코미디 주연상을 거머쥐었는데 마이클 더글러스와 알란 아킨이라는 두 명배우의 연기 워크숍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알렉스 포레스트 역의 글렌 클로즈는 미국의 배우로 위험한 정사, 위험한 관계, 더 와이프 등에 출연했는데 전성기는 80년대지만 이후 여러 작품에서 훌륭한 연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2019년에 골든글로브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을 정도인데 한국에서 100일 달마시안의 실사 영화에서 크루엘라 드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1947년 3월 19일 코네티컷의 그린위치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벨기에령 콩고에서 의료원을 개업한 의사로 어린 시절에는 외할아버지의 석조 오두막집에서 부모와 같이 살았답니다. 이때 배우로의 꿈을 키웠다는데 그녀가 7살이 될 무렵 그녀의 부모가 도덕재무장이란 영성운동단체에 빠져 곤란을 겪는데 이 단체의 규율을 견디기 힘들었다고 수료했습니다. 이후 스위스에서 공부하고 돌아와 해당 단체의 성악그룹 업 위드 피플의 일원으로 여행을 다니기도 했고 초우트 로즈마리 홀이라는 대입준비 기숙학교에 입학해 1965년에 졸업을 했습니다. 22세가 되던 해 소속 단체와 인연을 끊은 후 윌리엄 앤 메리 대학교에 입학해 연극과 인류학을 전공하는데 하워드 스캐몬에게 사사받고 평범한 영광이란 작품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파이 베타 카파의 회원으로 뽑혔으며 졸업 이후에도 모교로 돌아와 연극부 강의를 맡기도 했는데 그 후 1989년 모교의 졸업식 연사로 초청받은과 동시에 예술학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베스 갤러거 역의 나처는 이 영화의 역할로 골든 글로브상, 영국 아카데미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또한 로버트 올트먼의 슈컷과 패트리엇 게임, 클리어 앤 프레젠트 데인저에서 CIA 요원 젯 라이언의 아내 캐시를 연기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배우 마조리 로드의 딸로 태어났는데 클레어몬트 대학에서 연극 예술을 공부한 후 1973년 올 아메리칸 보이에서 존 보이트의 상대 역으로 데뷔했습니다. 또한 1976년 라이프가드에서 샘 엘리엇의 옛 애인 역을 맡아 비평가들의 찬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마이클 더글러스와 해리슨 포드뿐 아니라 진 해크먼, 톰 베렌저, 도널드 서덜랜드, 실베스터 스텔런 등 할리우드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존경받는 남자들과 공연을 했습니다. 에미상을 수상한 스포츠 제작자인 남편 테리 제스트로와 텍사스 유전 지역을 배경으로 한 현대 로맨스 영화 왈츠 크로스 텍사스를 공동 제작하고 주연을 맡은 바 있습니다. 재밌는 영화 프로그램이 눈에 띄면 사랑하는 사람과 어깨를 기댄 채 함께 보고 싶다. 내게 넘치도록 고마운 일이나 기쁜 일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과 웃고 떠들며 마냥 함께 즐기고 싶다. 김옥님, 함께 하고 싶다.